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도 지나니 와 어느덧 4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증시를 살펴보면 은행 리스크 또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4월의 증시가 조정 국면을 좀 벗어날 거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그렇게 봐서일까요?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IRA 또 세부한 발표 속에 2차 전지 소재 테마가 무더기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4월에는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품으며 여러분들 계좌도 또 붉은 열매를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올림픽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어떻게 픽하는지 노하우 비법들 알려드릴게요. 이데일리 TV를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 올림픽 4월의 해설위원 어떤 분과 함께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4월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가 왔다. 1타 강사죠.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봄 기운 가득 담아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4월 2일이네요. 3월 달 정기총회 감사 시즌은 잘 끝났으니까 앞으로 달릴 일만 남았는데 사실은 오늘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일 상승할 종목을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안내해드리는 월, 화, 수 6시의 남자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노란톡방을 꽤 오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간만에 오늘 굉장히 힘든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했고 감사 시즌도 끝났고요. 지수는 2,5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주는 OLED 관련주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슈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투자 관련 이슈가 있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니까 제가 지난주 올림픽 선수로 드렸던 LX 세미콘 아직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하락이 나와서 아랫골이 음봉 달렸기 때문에 내일 흐름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핵심은 이제 충남 아산의 4조에서 5조 원대 규모의 OLED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도 좋은 주식이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단기 과열도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리튬 관련 섹터보다는 이번 주는 OLED 봐야 된다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오늘 하락을 맞고 보유종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오늘 포기한다 이러신 분들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딜 가나 포기와 연속일 수밖에 없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지수 상방장 보고 있으니까 포기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주식을 끝내시지만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옆에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하이라이팅 말씀드릴 텐데요. 외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플러스 0.88%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투심도 약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거든요. 상승 종목은 500개밖에 없고 하락은 1000개 넘게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쉽지 않은 장이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 포기하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을 딛고 내일과 모레를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요 하이라이팅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단이 IT용 OLED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하겠다가 오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투자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방안은 4월 초,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아직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지수는 다우는 1.26% 상승했고 나스닥은 2.74%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1,314원 제가 확인할 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아직은 1,300원대 근처에 있지만 이것도 무너지면 지수는 상방으로 2,500까지는 그대로 열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노란톡방에 제가 관심으로 드렸던 코스모 화학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관심 종목 드리는 종목들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2,500개 종목 중에 하루에 3개, 많게는 5개 정도 관심 종목을 드리고요. 거기서 공략 지점이 나오면 공략을 하는데 물론 공략 지점은 눌림에 잡기 때문에 추격을 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관심 종목들 이렇게 코스모 화학처럼 상한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미국 재무 IRA 보조금 요건에 대한 강세인데요. 2차 전지 업종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급등주 패턴을 말씀드리면 일봉은 52주 신고가, 그다음에 분봉은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고요. 세 번째 호가창에 대량 매물, 네 번째는 재료,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에 오늘 코스모화학이 걸렸고 코스모화학을 노란톡방에는 관심 종목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제가 놓쳤던 종목인데요.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음극재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리 가격 확인하고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구리 선물 가격, 구리 원자재 가격 확인했더니 기사는 상승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구리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구산업은 내일 하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저는 이번 주 OLED 우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봤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조 단위의 투자 계획을 발휘한다면 삼성 쪽에 OLED 납품하고 있는 수혜주들이 분명 대장주, 2등주, 3등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공략한 LX 세미콘이 수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선익 시스템이 수혜를 받는 건지 한번 노란톡방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LX 세미콘과 선익 시스템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노란톡방에 이미 나가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딜 가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림픽 종목들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 말하고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 대부분이죠. 첫 번째는 SFA 반도체가 26.2% 올랐었고요. LX 세미콘은 고가 대비해서 2.58% 올랐었고 그리고 제일전기공업은 3.4% 올랐습니다. 하지만 LX 세미콘과 제일전기공업은 현재 눌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가면 가장 좋긴 하지만 눌릴 때는 제가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죠. 2차 매수, 비좋은 시를 눌림 자리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더 크게 수익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도 방송 후반에 신규 올림픽 선수를 가지고 왔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 시작해서 월, 화, 수 3일 방송하니까 오늘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수요일까지 들어오시면 마감 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요 섹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조 단위 OLED 투자가 이번 주에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3월은 상장페이 시즌이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4월은 보다 적극적으로 약간 영업이익이 적자더라도 좋은 재료가 있으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과거부터 저는 지금 잘하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거는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항상 더 잘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종목, 주식 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노란톡방 들어가셔가지고요. 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료와 뉴스 확인하면서 저랑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올해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특징으로 아마 구리도 가격의 상승세로 이구산업도 보셨는데 내일은 또 이게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또 얘기해 주셨고요. OLED 테마를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잠시 뒤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이용진 해설위원님의 또 공략했던 종목들 얼마나 좀 잘 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님이 픽했던 종목 선수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비라는 선수입니다. 2월 달에 말씀해 주셨던 선수가 수익률은 무려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SPG 선수도 3월 중순에 말씀해 주셨는데 21.84%까지 터치했습니다. SFA 반도체, 이제 반도체 쭉 계속 들고 가야 되나? 4월, 5월 언제까지 이걸 홀딩해야 되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선수 인탑스 선수 되겠습니다. 현재 3월 21일 편입한 이후로 12.52%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꿈비라는 종목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익률입니다. 그때 맨 처음이면 2월 22일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이제 뭐 배부르다, 이제 네. 너무 배불러서 그만둬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있으면 뭐 100%도 금방일 것 같네요. 꿈비는 이제 파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0%를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꿈비 오늘 보니 꺾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4월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미 3월부터 4월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저는 꿈비는 이제 팔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하지만 수익률 1등이기 때문에 꿈비는 저에게 약간 상징적인 선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금운동을 약간의 신규로 갖고 왔는데요. 금메달은 저가 지난주부터 큰 기쁨을 준 후성을 금메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성은 고가 대비 34.9%가 나왔는데요. 이게 꿈비는 단기적으로 오른 게 아니죠. 차트 보시면 꿈비는 2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2월 달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기 이렇게 하락하고 한 달 정도 횡보를 할 때 노란 톡방에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양봉에도 제가 익절을 하지 않고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장대 양봉, 상한가를 거의 찍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러분께 34.9%라는 수익을 크게 주었습니다. 물론 기다림은 한 달이지만 한 달에 34%라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성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도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공략했는데 그 다음날 빠지면 노란톡방에 나가버리고 또 다른 또 전문가, 또 다른 방법 찾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항상 본인 계좌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비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후성 같은 경우는 저는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후성은 과거에 굉장히 긴 기간을 횡보를 하고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성 우리가 노란톡방 익절에서 34%의 수익을 얻긴 했지만 내일부터 또 모레부터 후성은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한번 1파동 이후에 놀렸다가 3파동이 1파동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는 아직 들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홀딩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후성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LX 세미콘입니다. 오늘 LX 세미콘이 저에게 살짝 상처 아닌 상처를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LX 세미콘이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2.59%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의 중심값에서 걸려 있어요. 오늘 6%까지 밀렸던 이유가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투자를 5년 동안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6%가량 빠져 있고요. LG 계열사인 LG 세미콘도 빠졌습니다. 보통 저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말하고 내일 오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말하고 그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단편적인 모습, 1년 동안, 2년 동안 제 잘하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 하루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시는 분 계시라면 그런 분들은 저랑 안 맞기 때문에 방송도 좀 끄시고 다른 전문가 방송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X 세미콘은 오늘 HTS 켜보면 아랫골이 음봉 망치형 캔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악재가 나와 있지만 그 악재가 소멸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조 단위 투자 계획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온다면 LX 세미콘, 야스, 선익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등등 OLED 관련주 중에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란톡방은 LX 세미콘 아직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11선과 5일선과 11선이 깨지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LX 세미콘 그동안 올라온 폭이 없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고 버티면 다시 한번 기회가 크게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OLED는 지금
올해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잘 갈 수 있는 섹터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하고 게임주이거든요. 게임주에는 AR, VR, AR, VR이 들어가는데 XR이 들어가는데 OLED 관련 섹터들이 게임주, AR과 XR, 확장현실 장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LX세미콘 중장기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6% 정도 빠졌고 올렸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은메달이 내일은 금메달도 될 수 있고요. 늦어도 이번 주 아니면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은메달 드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제가 공략하고 아주 이쁘게 이틀 만에 26%가 올랐거든요. 이때 음봉에서 공략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쭉쭉쭉 올라가지고 26%나 상승이 나왔고 장대 양봉이 K칩스법이 본회의 통과됐다는 재료 소멸로 한번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양봉이 5일선에 올라왔습니다. 이 말뜻은 단기적인 재료는 본회의 통과하면서 소멸됐지만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게임주, OLED는 올해 큰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이클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저는 내일도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도체 관련주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해서 음봉을 만졌지만 추세는 여전하다. 그래서 동메달러 SFA 반도체 드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후성 살아있고요. LX세미콘 살아있고 동메달인 SFA 반도체 살아있습니다. 이 세 선수 내일 과연 상승이 나오는지 다시 한 눌리는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 선수 다 재료가 살아있고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꼭 포트에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샀는데 오늘 안 갔다고 해서 종목을 버리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게 반복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후반에는 제가 제2의 후성, 그리고 제2의 SF 반도체 버금가는 선수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간만에 또 제약바이오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SF 반도체라고 보더라도 바로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눌려다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고 빠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흐름을 노란톡방에서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은 아직 SFA 반도체, LX세미콘, 후성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 세 선수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 실망 저 안 해요. 화이팅 하세요 하면서 우리 복덩이님께서 이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응원 댓글 정말 많습니다. 후성, LX, 또 세미콘, 그리고 SFA 반도체 쭉 홀딩해도 괜찮을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여러분들이 또 본방 사수 이러면서 인증샷도 치치빠빠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막 찍어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에 들어가면 왜 좋은지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와 더불어 강의들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강의 자료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선 USB 제가 우선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20개 발송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추첨을 통해서 20개를 발송을 할 거고요. 화면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는 다 할 건데 이게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는 꾸준히 USB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매주 월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20분 또는 5분, 뭐 그때마다 재고 수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법 강의에 대한 HTS 설정법에 대한 내용을 USB에 담아가지고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나는 언제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내드린 내용을 본인 이름하고요 핸드폰 번호 두 자리를 노란톡방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내가 발송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 강은 캔들에 대한 이해이고요.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캔들을 아셔야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은 좀 다른 퀴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맨날 같은 거 하면 지루하시니까 자, 이게 보이시죠? 이게 망치형 캔들이라는 겁니다.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올까요? 하락이 나올까요? 오늘의 새로운 퀴즈입니다.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려지는 망치형 캔들. 이게 망치 손잡이가 있는 건데 정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엄한 소리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답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우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시도 가지고 왔습니다. 망치형 캔들은 힘의 균형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 아랫꼬리에 달려주는
캔들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예시가 있는데요. 망청 캔들이 나온 경우는 특히 바닥에서 나오는 경우 여기 보시면 제가 알루코라는 종목을 샘플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이 마지막 최저점에서 아래 꼬리 양봉 망청 캔들이 나오면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죠. 물론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나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 캔들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주는 거죠. 다음 예시도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SPG라고 제가 올림픽 선수로 공략했던 선수인데요. SPG 또한 횡보를 하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아랫꼬리 망치형 캔들이 나온 후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말이 특히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 나올 때가 가장 효과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USB에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뭐 종목은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다니면서 종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고 어쨌든 안 나는 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도 본인 탓도 해야 됩니다. 전문가 탓도 물론 해야겠죠. 하지만 본인 기준이 잘못됐고 공부가 안 했고 종목을 받고 하루 했는데 안 되면 다른 전문 찾아가고 여기 안 되면 다른 전문 찾아가다 보면 평생 TV 전문가만 찾다가 판이 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캔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 단기인지 장기인지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확인을 하시고 저는 단기고 여러분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도 이 USB에 담아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내용은 이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만 특히 3월달 감사 시즌, 정기총회 시즌은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리고 부채와 유보율이 어떤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 USB에 담아놨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신청하시고요.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제가 USB를 매주 월요일 날 20분 정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쉽게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SF의 반도체 내용을 지금 했는데요. 제가 방송할 때 내용인데 보시면 SF 반도체를 이 음봉에서 공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내용이 다른데 보시면 강의 파일 PDF 5강하고요. 동영상 파일 5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USB 받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힘든 장이잖아요. 힘든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미지표, HTS 설정법까지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힘들 때는 술 마시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럴 때 공부를 하시면 되죠. 저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부하지 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관련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주식 공부도 매일 하고 있고 제 후배나 선배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무료로 드리는 USB 받아가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힘든 장은 공부하고요. 좋은 장은 수익 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멋지다, 용삼아라고 하면서 우리 또 구름님께서도 응원 댓글 달아주고 계시네요. 유튜브 그리고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USB도 받고 싶어요 하시면서 응원의 물결 막 올려주시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일매일 종목 발굴하시느라 여러분들 많은 에너지를 또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진심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에너지 같이 느끼고 싶고 USB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 있어요.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저희가 또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도 제공해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테마 앞서서 사실은 얘기해 주셔서 OLED 꼭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오늘의 또 빅매치 테마는 OLED 맞을까요? 네, OLED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가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LX 서미콘이 안 간 이슈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테마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시설 투자를 늦추겠다라는 상대적으로 악재 기사가 사실 주말에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신이 아닌 거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 1조 원을 차입해서 운영을 해서 OLED 투자한다고 했는데 바로 토요일 날 이런 반대되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LG 디스플레이와 LX 세미콘이 하락이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미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살아있는 호재 기사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 단위 IT용 OLED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하겠다는 건 여전히 이번 주에 남아있는 호재의 기사죠.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OLED.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켜보면 중장기로 봤을 때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발 OLED 관련주들은 약간 악재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발 OLED 관련주 또는 큰 틀로는 OLED 관련주들은 중장기로 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략한 LX 세미콘이 안 갔다고 해서 일일비 하시면서 포기해버리신 분이라면 계속 포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차트 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선수는 선익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메타버스 증강현실 관련주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OLED가 TV 브라운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게임즈 중에 AR, XR, 등등의 그 글라스를 만들기 때문에 OLED는 그쪽에 또 게임 관련 가상현실, 확장현실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원래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증강현실 관련주에서 실제적으로 OLED 관련주가 맞는 거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재료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가 4월 1일 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금요일 날은 돈을 빌려와서 투자한다고 했다가 토요일은 대형 OLED 시설 투자를 안 하겠다, 미루겠다 해버리니까 시장에 반응은 되는 건데 그래도 선익 시스템 보면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선익 시스템은 양봉이 나왔고 장중 흐름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상승폭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은 지금 LG발 이게 악재라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종목 중에 살아있는 선수는 선익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이만큼 11선까지 내려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OLED 섹터는 특히 반도체, OLED, 메타버스 섹터는 올해는 좀 중기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중장기 대응해 보실 분들은 한번 흐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아직 흐름 살아있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조 단위 투자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4조에서 5조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OLED, 제2OLED는 벌써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중국과의 격차를 삼성에 늘리겠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OLED 투자가 본격화되고요. OLED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익 시스템이 중심에 설 수 있고 공략 지점은 사실 여러분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지금 떠버렸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없고 굳이 본다면 장대 항목이 중심값 정도 되는 건데 이 공략 지점은 내일 제가 오늘 밀릴 뻔했으니까 내일 노란톡방에서 선익 시스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공략 지점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밀릴 수 있는 선익 시스템 내일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익 시스템에 대한 내용 노란톡방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대기업에서 IT 관련한 OLED 조 단위로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선별하시면 꽤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다른 또 선수를 본다면 어떤 선수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LX 세미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나 봐요? 우선 자존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게 확인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대로 무너질 건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제가 후성도 그렇고 어떤 사람보다 본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모든 거 확인해서 밀렸을 때 약간의 오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LX 세미콘이 장 막판에 올리는 걸 보고 아직은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LX 세미콘을 OLED 수혜로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하지만 오늘 악재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OLED 투자를 늦추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던 자리고 마이너스 6%까지 밀렸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제가 지난주 LX 세미콘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밀렸는데 그런 악재가 있었어요. 하지만 차트 한번 보면 LX 세미콘은 밀렸던 이유가 LG 그룹 계열사이고요. 그러다가 LG 디스플레이가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LG 디스플레이 또한 차트 지금 띄워주시면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LX 세미콘 둘 다 대형 OLED 관련주인데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는 음봉이 지금 차트상으로 아래꼴에 달렸지만 장중에 여기까지 밀렸거든요. 말 6%, 7%까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했었는데 악재가 나왔다고 사실 볼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막판을 올렸다는 거는 이 장대 양봉에 들어온 수급은 살아있는 거고 거래대금도 터져 있고 아래꼴이 달려있고 1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인 악재나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도 밀릴 수 있죠. 21선 밀릴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OLED 섹터가 저는 올해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는데 제가 LG 디스플레이 차트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밀렸냐면 이 큰 종목도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가 거의 양봉을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감히 말씀드리는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G 디스플레이 가고 LX 세미콘 가고 그다음에 OLED 관련주 선익 시스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 톡방에는 OLED 관련주들 LX 세미콘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아쉬운 흐름 어제 말했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셨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토요일로 악재 기사가 나올 줄은 제가 몰랐던 거니까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닌 거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열려있고 전고점인 11만 9천 원 돌파하면 12만 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LX 세미콘, OLED 죽지 않았다. 죽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들고 계신 분들도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노란 톡방 좀 들어오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77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샵 377 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 이제 USB도 또 주신다고는 했지만 네. 그거 말고도 그 밖에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나요? 우선 주말에 노란톡방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금방 노란톡방이 켜졌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노란톡방에서는 매일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의 주도주 단기 종목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올림픽 선수에 대해서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재료나 기사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사를 일일이 찾아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노란톡방이 정말 꿀단지처럼 편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본인 성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들어와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매일 관련 재료 기사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USB 신청 방법도 노란톡방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USB 받고 싶으신 분들도 들어오시고요.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당일 주도주 매매, 물론 당일 주도주는 손절을 잡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가능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일 주도주 하시고요. 올림픽 선수들은 방송 보시고 종가 베팅 또는 그다음 시초가 베팅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노란톡방은 재료 드리고 USB 안내해드리고 당일 주도주 안내해드리고 또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힘든 장, 하지만 지수가 좋아지는 이런 장에서 혼자 소외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배팅을 좀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쪽을 봤다면 이제는 또 어느 쪽을 봐야지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시나리오 일정상 남아있는 일정이 미국 암학회이기 때문에 미국 암학회 관련 수혜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 그 급등이나 그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수급이 불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안 나오면 손절이나 본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암학회 관련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일정은 4월 14일부터니까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14일까지 갖고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4월 10일 이전에는 마무리한다 생각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2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종목과 뭐 안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구분을 좀 해드릴 텐데요.
암학회가 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3대 학회가 있는데 암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는 지금 4월 14일부터 하는 AACR 미국 암학회이고요. 두 번째는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세 번째는 유럽에서 하는 유럽 종양학회인데 아스코는 6월 달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달 이제 다다음 주에 개최된 암학회인 AACR의 관련주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제약바이오가 한번 LO라고 합니다. Licensing in, Licensing out. LO라고 하는데요. Licensing out인데 이게 기술 수출이 걸리면 기본 단위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한번 터지면 상한가도 가는 종목도 수도 없이 벗죠. 반대로 악재가 하나 터지면 하한가도 가는 게 제약바이오인데요. 아스코. 지금 아스코 전에 AACR 이슈가 있는 미국 암학회 관련 선수들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정리해놓고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시총이 가장 큰 한미약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제약회사이고요. 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대규모이고 매년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고 유보율도 2,800%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우선 암학회에 나간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관련 기사를 봤더니 3월 28일 날 기사를 봤더니 K바이오 내달 그러니까 4월 달 AACR을 출격하는데 이걸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나 이런 기사가 있어요. 게다가 보면 기점은 4월 14일부터 19일이니까 미국 올랜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한미약품은 그 참여하는 업체 중에 7개 가장 많은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미약품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을 먼저 첫 번째 AACR 관련 수혜주로 우선 등록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 근데 한미약품 제가 이제 공략해라고 말씀드려 좀 그런 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보십시오. 한미약품 엄청 크죠. 시총이 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대 양봉 이후에 우하향 흐름이 나오고 21선 아래에서 이 구간 얼마인가요? 25만 원 구간에서 하락 횡보를 하고 있어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 한미약품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추세선 단기 추세선이 우하향이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으로 트레이딩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한미약품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정리하시면 첫 번째 한미약품, 두 번째 ST팜, ABL 바이오, 바이젠셀, 유틸렉스, 앱클론까지 우선 AACR 관련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혜는 한미약품이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시총이 작은 종목의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 흐름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받고 있다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혹시라도 관심 있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AACR 14일 이전에 한번 추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략 지점 한번 같이 공유해 볼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있는 종목을 이번엔 또 픽하셨네요. 또 미국의 암학회 또 4월 14일부터 5일간 더 진행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미약품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한미약품 말고도 보게 된다면 어떤 종목 좀 보는 게 괜찮을까요? 차트로는 저는 ST큐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차트 측면에서는요? 네, 차트. 왜냐하면 증거금 100% 종목이긴 하지만 3월달 이제 감사 보고서가 끝났으니까 악재 이슈가 그러니까 상장 폐지랄지 관리 종목 이슈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ST큐브도 지금 그 AACR 관련해서 출격을 하고 있으니까 ST큐브를 한 번 더 한미약품보다는 시총이 가볍고요.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ST큐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3월 15일 날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ST큐브가 미국 AACR에서 초록 두 건을 발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이게 보니까 AACR 공식 홈페이지 통해 공개가 됐기 때문에 ST큐브의 발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ST큐브 더 좋게 보는 게 벌써 2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요. 횡보로 하다가 21선 아래에서 위에서 하다가 지금 다시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장대 양봉을 뚫으면서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 터진 거거든요. 300억 터지면서 지금 하락 잉태형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내일은 하락 잉태 음봉이기 때문에 눌릴 수 있지만 여기 들어온 수급들이 아직 살아있고 한미약품보다는 훨씬 더 차트가 좋잖아요. 21선 위에 있고 거래대금 들어있고
초록 두건 발표하고 AACR을 14일 날 있고 게다가 하지만 차트적으로 하락 음봉이기 때문에 잉태형이기 때문에 지지를 여기 받는다면 16,000원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ST큐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한미약품보단 ST큐브를 좀 더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내일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공략 지점 한번 나오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인 매력이 참 많은 종목은 ST큐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내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일정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요,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모두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4월에) 투자 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략 많이 잡아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할 종목, 멀리 뛸 종목 중에 급등 종목, 오늘 내일 당장 봐야 된다면 이 종목은 꼭 봐야 된다 하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설위원님? 저는 미국 아마케 이슈 연장선에서 네. 박셀바이오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이유가요? 네, 이유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 수급이 들어와 있고 차트적으로는 우상향을 바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4일부터 있을 미국 아마케에서 ST큐브도 나쁘진 않지만 박셀바이오가 대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빨리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바심이 나긴 하지만 충분히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프게 21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셀바이오는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기업 자체가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한 회사이고 게다가 영업이익은 적자이지만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 이미 또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도 끝났고요. 예전에 박셀바이오가 한번 10,000원에서 29만 원까지 갔던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봤더니 지난달 20일 날 기사를 봤더니 박셀바이오가 AACR에서 CART 전임상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이미 이슈가 지난달에 나와 있어요. 게다가 3월 25일 날이니까 동그라미 좀 그어드리면 이날이네요. 3월 20일 날이고 20일 날 먼저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25일 날 또 이렇게 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고 아직 차트는 21선에 살아있고 이렇게 낮긴 하지만 바닥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길게 보면 차트가 29만 원까지 했던 차트가 지금 3만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는 빠질 구간도 없고 낙폭 과대이고 차트적으로는 어떤 때에 말씀을 드려도 크게 손실이 날 구간은 없는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월 25일 날 기사인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사람 장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브레인이 어떤 사람이 와서 제약바이오 회사를 맡느냐가 핵심인데 3월 25일 날 기사를 봤더니 하버드 교수 등의 인재를 일단 영입하겠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박사급 인재를 영입한다는 거는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박셀바이오 의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기사 내용을 봤더니 박셀바이오 대표가 한 말이 올해는 신규 임상 신청하고요. 파이프라인 확장 등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역량 있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바닥에 있는 박셀바이오 보십시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감사 시즌도 끝난 박셀바이오만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도 중장기로 열려 있습니다. 물론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이 구간에서 누가 봐도 더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는데 보세요. 장대 양봉, 장대 연봉. 다시 한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한다면 다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수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지속적으로 21선 터치하면 올라가고 터치하면 올라가고
여기 돌파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박셀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박셀바이오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또 이유가 있고 물론 제가 그 사이에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무조건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악재도 없고 시나리오 일정상 이 정도 되면 14일 정도 되겠죠. 14일 정도 되는 시점까지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박셀바이오는 올림픽 선수로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대를 하고 이제 본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미수나 신용을 써서 몰빵을 치시면 안 돼요. 그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꾸준히 박셀바이오의 흐름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한번 말한 종목에 대해서 악재가 왔다면 꾸준히 팔로우를 합니다. 이 말해놓고 나중에 이 말하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LX 세미콘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짚어드리는 거고 박셀바이오도 지난달에 상승을 먹었지만 그대로 홀딩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히 관망하셔도 되고요. 노란톡방 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박셀바이오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약바이오 수급이 AACR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도 급등이 나와서 지금 밀리는 상황이고 모든 2차 전지나 이런 관련 섹터들, 리튬 관련 섹터들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OLED 이런 섹터들은 4월 달은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섹터, OLED, 반도체,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AACR 대장주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관심 있는 게 우선 박셀바이오, 방금 말씀 ST큐브 정도 보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제약바이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한테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 주시고 하면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또 암약회 관련주로서 좀 급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차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목표가 부근과 손절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박셀바이오는 오늘 종가인 38,200원 우선 신규로 하신 분들 공략하시고요. 과거에 사신 분들 또 지금 추매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피봇 2차인 41,000원까지만 보지만 여기 뚫리면 그 다음 43,000원이고요. 43,000원 뚫리면 5만 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가란 보장은 없지만 추세 차트적으로 목표가 저항은 여기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8,200원, 단기 목표가는 41,000원. 하지만 악재가 나오고 갑자기 이런 거였었죠. AACR 불참하겠다. 뭐 임상 실패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21선이 깨진 38,200원은 손절 라인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답답한 게 전문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 뒤에 다 잘라먹고 이용준이 43,000원 간다고 했다. 5만 원 간다고 했다. 이렇게 홀딩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다 듣고 다 확인하시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급등할 종목으로는 박셀바이오였고요. 목표가 41,000원, 손절 라인 35,000원, 그리고 매수가 잘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셨던 이용준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투자올림픽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수급적인 측면과 대장주에 대한 단기 매매법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사항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 그리고 7777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세요.
어느덧 봄을 건너서 초여름 날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봄비 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와, 꽃이 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봄비까지 내일 또 출근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또 행복한 저녁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투자올림픽,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